안녕, 최적입니다. 수능 특강 사회문화에 잘 오셨습니다. 만점을 향한 첫 번째 연계 교재입니다. 누구지? 최적 선생님은 아닌데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수특텔레스. 아유, 뭐예요 선생님? 아리수특텔레스가 선생님이 지은 게 아니라 아리수특텔레스의 이야기를 좀 이따 보게 될 겁니다. 최적의 수능 특강 사회문화 2020학년도 대수능 대비 첫 번째 연계 교재인데요. 수능 개념 때도 한번 봤던 교수님입니다. 경제학은 물리학보다 어렵고 사회학보다는 쉽다. 너무 자주 보게 되면 또 이제 안 반가울 수가 있어요. 짤막하게만 소개하면 아직도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그냥 쉬운 과목, 양이 적은 과목, 등급 따기에 유리한 과목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혹시라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다.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 가지고 사회문화를 얕잡아 보고 공부하는 순간 필패합니다. 왜 그럴까? 진지하게 공부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뼛속까지 연구자 마인드를 만드는 게 또 선생님의 의도입니다. 아니, 연구자? 내가 굳이 평생 연구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를 갖추어야 되나? 이런 마인드 없이 그냥 얄팍하게만 공부하지 말자, 이런 뜻이죠. 좀 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통해서 이 사회문화라는 과목, 다루는 주제는 사회현상과 문화현상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혹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그런 현상들은 다 사회문화 현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대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수능 개념 어땠나요?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분명 수능 개념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출문제 풀이까지 하고 수능 특강으로 넘어오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가장 권장되는 흐름이거든요. 다만 선생님 지금 저 시간이 없어요. 수능 특강부터 바로 출발할게요. 이런 친구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강의를 만든 의도는요, 수능 개념과 기출의 미래까지를 다 다룬 친구들에게 엄청난 효과가 생길 거고요. 처음 하는 친구들도 이 수능 특강 교재를 수능 개념과 기출의 미래라는 것과 잘 섞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다만 수능 특강만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보겠다는 친구들은 좀 당혹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뭐 문제만 막 풀어? 그런 친구들은 뭔가 딱 멈춰놓고 생각하세요. 내가 수능 개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강좌는요, 기획 의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뭐 인터넷 강의지만 방송이니까, 그래서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쭉 따라온 친구들한테는 아주 큰 효과가 생길 것이고, 혹시라도 수능 특강부터 출발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힘든 주제다, 이해가 되는 건 바로바로 넘어가셔도 되지만 힘든 주제다 그러면 뭐야? 왜 이래? 원래 이런 과목이야? 하지 마시고 수능 개념 강의에 가서 꼭 도움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뒤에 가면 또 계속 좋은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수능 만점 1등급은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뭐 한 달 정도만 공부해도 만점이 나오는 과목이야, 그러면 우리 EBS는 연간 커리큘럼을 왜 만들어 놓겠습니까? 살짝만 공부해도 만점 나와. 그러면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도 왜 수능날에 3등급, 4등급으로 미끄러질까요? 생각해보시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계속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수능 개념과 기출의 미래를 완강한 2020 대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강좌입니다. 다시 강조해드리고요. 60분 내외 총 3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계 교재로서 수능 특강 분석을 통해서 개념을 다지고요. 심화라는 것은 수능 개념 강의가 엉성했고 여기서 정교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개념은 수능 개념에서 혹은 수능 특강에서 다루는 개념은 같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그 전에 한 번 봤을 때 안 보이던 것을 보이게 하는 강의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지겠죠. 나오네요. 읽으니 다 알겠다. 아리수특텔레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요 문장이 없을 때, 혹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표현이 없을 때 그냥 그림만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R이 툭 틀렸습니다. 연계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020 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이후에도 우리 EBS에서 자, 몇 번 문제가 어느 책 몇 페이지에 몇 번 혹은 뭐 어떤 내용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다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야, 연계 안 되는 것도 있네? 보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럼 14문제가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풀면 다 맞히는 건가? 그런 식의 자세도 별로입니다. 왜? 어차피 기출문제 안에서 해결되는 것들, 그리고 그게 누적되면서 변형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통해서 다져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달달 외운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거였다면 강의는 왜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왜 푸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으로 다지고 거기서 익힌 것들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반갑게 출제가 되겠구나. 직전 해의 대수능에서도 연계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는 잠깐만 진짜 닮아 있는데? 그러니까 꼭 이걸 풀어야만 이걸 맞히는 건가?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계속 다져나가고 그 실력 가지고 수능 시험을 풀면 상당히 반가운 마음으로 야, 내가 이거 수능 특강에서 봤던 거야.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시작을 여는 글 준비했고요. 수능 개념에서의 명언과는 겹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태도 혹은 공부의 자세로서 무언가 선생님과 함께 고민해 볼 것들이 있다면 또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선생님 강의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네,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 무엇을 더 공부하고 덜 공부하고 먼저 공부하고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게 무엇인가 볼 거고요. 개념을 계속 꺼내 드릴 겁니다. 수능 개념에서 다졌던 개념을 뽐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하진 않을 거고요. 중간중간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들은 계속 할 거니까요. 개념 꺼내기예요. 개념을 계속 꺼내면서 저 꺼낼 게 없는데요. 그러면 아직 다져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그걸 기회 삼아서 또 한번 찾아보는 연습. 개념 플러스와 심화 탐구를 통한 개념 심화입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기능론과 갈등론의 전제를 비교했대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선택지 연습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뒤에 가면 문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기출문제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도 우리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다 실려 있으니까요. 기출문제 풀고 수능 특강 문제를 풀면 야, 이거는 기출문제 많이 안 나왔던 건데 패스? 패스가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연습하지 못했던 것을 수능 특강에서 연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도식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줍니다. 이런 질문에 예, 아니요. 저런 질문에 예, 아니요. 그러면서 개념이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자. 완강 코드 꼭 적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쟁자일 수 있는 우리 EBS의 사회문화 선생님 강의 수강생들은 이렇게 열심히 적으면서 따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진도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첫 번째 완강 코드를 쓸 때 누군가는 17번째 완강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완강 코드 쓰는 친구들이 뭔가 조바심 때문에 나 뭐야, 다른 친구들은 17강 하고 있는데, 그러라고 마련된 게 아니라 계속 선생님과 우리 멘토한테 확인받으면서 우리 더욱 힘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민망합니다. 선생님 공연 장면인데요. 이런 걸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본 강의가 아니라 라이브 클래스죠. 선생님이 아마 수능 개념 때도 약속을 드렸을 겁니다. 올해는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주 만날 것이다. 이제 그 약속도 차근차근 지켜 나갈 거고, 우리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제대로 멋지게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제대로 공부한다는 그 정확한 개념의 설명으로 남을 이해시킬 수 있고요. 그런 남을 이해시킬 수 있는 지식 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야지. 그냥 선생님 얘기 들었을 때 이해되는 수준, 남을 이해시킬 수 없는 얄팍한 지식, 그거 가지고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고 멋지게 공부하자. 즐겁게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래서 알아가는 재미, 문제를 맞춰나가는 재미, 그리고 그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이런 태도까지도 갖춰 나가길 희망합니다.
선생님 아까 표지 보여주셨잖아요. 다른데?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요. 이건 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도 하죠. 아리스토텔레스 말씀하시길 이것은 분석력 업 프로젝트이니라. 이건 뭐지? 아마 이 책이 나오면 직전에 수능을 치렀던 여러분 선배들은 이런 느낌일 거예요. 뭐야? 우리 때는 안 만들어주고.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분석서예요. 그래서 이 분석서를 또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공부하면 수능 특강이 아주 입체화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빈칸 채워 넣는 문제도 있고요. 뭐 또는 이제 OX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문항별로 어떻게 분석해 나가야 되는지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꼭 사용 설명서라는 이 책도 마련하셔서 도움받길 바랍니다. 이야, 선생님 때는 이런 게 왜 없었던 걸까요? 이것만 있었어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좋은 책인데요. 후속 강좌에서도 마련이 될 거니까 꼭 우리 EBS에 와서 또 강의로도 도움받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연기 규제예요. 이게 다는 아니고요. 후속 연기 규제, 수능 완성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연기 규제 활용법도 잘 익혀야 다음 계속 이어지는 커리큘럼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강의 이미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오리엔테이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선언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강의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1강에서 웃는 얼굴로 만나지요. 힘내서 재밌게 즐겁게 제대로 멋지게 공부합시다. 최적이었습니다. 적자 생존 파이팅! 안녕!